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신희수. 남편 김진수와 둘이서 살고 있으며 직업은 대학병원 의사이다. 남편은 내가 바쁘면 말하지 않아도 솔선해서 집안일과 요리를 하는 인성이 최고인 사람이다. 결혼 후에도 아무 지장 없이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건 남편의 도움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런 남편한테는 항상 고마운 마음뿐이지만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다. 그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 우리는 시댁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는데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나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었고 되도록 안 보고 살려고 피해 다녔다. 관계가 틀어진 건 어느 날 시댁에 놀러 갔을 때부터인데 남편이 동네 아주머니 한 분한테 인사를 하자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다. 나도 다 들었어. 너 지금 세뇌당하고 있다면서? 괜찮니? 너 어쩌다 저런 와이프를 얻어서. 세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네 엄마가 네 걱정을 얼마나 하는 줄 알아? 아무도 흉 안 보니까 집으로 돌아와 그냥. 네? 무슨 뜻인지 여쭙자 시어머니가 직접 아주머니한테 우리 귀한 아들이 마귀 같은 년한테 걸려서 세뇌를 당하더니 감금되다시피 해서 얼굴도 마음대로 못 봐. 라면서 근거 없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됐다. 남편이 화가 나서 시어머니한테 마구 따졌지만 내가 틀린 말 했니? 라고 맞서는 바람에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말인 즉슨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를 보러 오는 횟수가 줄어든 게 다 내가 남편한테 시어머니에 대해서 나쁘게 말해서 그런 거라고 자기 멋대로 망상에 빠져 있었다. 실상은 남편은 결혼 전이나 지금이나 회사 일이 바빠서 시댁에 자주 못 가기는 마찬가지였는데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두 사람의 언쟁은 좁혀지지 않았고 시어머니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처음부터 좋은 소리 한번 못 들어보고 잘 맞지 않았던 시어머니와 만날 일이 없으니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좋았는데 며느리라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 한 평생 안 보고 산다는 건 말이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자 천근만근 마음이 무겁고 우울했다. 그럭저럭 시어머니와 안 본 지 반 정도가 지났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전혀 그럴 만한 일이 없었는데 느닷없이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자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허둥대면서 자기 용건을 일방적으로 말하는 시어머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희순이?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왜... 큰일 났다. 네 시아버지가 쓰러져서 수술해야 된단다. 지금 병원인데 수술하려면 보증금을 내야 된다고 해서. 병원에서 환자한테 보증금을 청구한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 얘기였고 왜 이런 엉터리 얘기를 하는지. 일단 핸드폰에서 녹음 기능을 켰다. 전에도 한번 시어머니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적이 있었고 말을 했네 안 했네 하면서 옥신각신했던 적이 있었다. 같은 수법에 두 번 걸려들 수는 없는 법. 대화를 녹음하면서 일단은 착한 며느리인 척 연기에 들어갔다. 지금 증상이 어떤지 어떤 상태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보통 일이 아닌 건 분명해. 나도 지금 너무 정신없고 너도 일부러 올 필요는 없어. 병원 이름도 안 가르쳐 줄 거니까 그렇게 알고 그래도 당장 입원해야 돼서 보증금이 필요하니까 그것만 입금해 줬으면 좋겠다. 다 해서 5천이니까 잘 좀 부탁한다. 어머님, 의료법에도 없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병원이면 100%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런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면 아버님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지금 병원에 계신 거예요? 병원이지 그럼. 구급차로 도착해서 난 병원 이름도 모르고. 아무튼 너 지금 돈 보내줄 수 있는 거 맞지? 어느 병원인지 모르시면 제가 알아보고 바로 그리로 갈게요. 하나도 된다는데 얘가 이러네. 돈이나 보내라니까. 제가 어떻게 안 가요 어머님. 5천이라니. 그런 거금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요. 너 왜 이렇게 말이 많니? 하나만 하라는 대로 다 하지 좀. 어머님 진정하시고요. 제가 지금 곧 갈 테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셨죠? 그렇게 말하고 일단 전화를 끊었다. 그 뒤로도 시어머니한테서 몇 번이나 다시 전화가 걸려왔지만 무시하고 먼저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다. 남편은 자기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다며 기가 막히다는 말만 했다. 남편의 제안으로 시어머니의 잘못을 뿌리 뽑기 위해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의 본성을 드러내 보이기로 했다. 남편은 재빠르게 모일 수 있는 친척들에게 모두 연락해서 시댁으로 모이게 했다. 나도 녹취록을 들고 시댁으로 향했다. 시댁에 도착하자 거실에서 이미 흥분 상태로 떠들고 있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야, 이게 전부 며느리가 지어낸 얘기야. 어떻게 된 애가 입만 열면 헛소린지 원. 어찌나 가정교육이 엉망인지 내가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니까. 기가 막혀서 정말. 아무리 그래도 내가 큰 병이 났단 거짓말은 왜 했을까? 내 말이 헛소리하는 게 취미인데 재미로 했겠지 뭐. 무슨 배짱으로 친척 어른들을 다 모이게 하고 미친 거 아니야 정말? 나는 거실 문을 열자마자 시아버지를 보면서 깜짝 놀란 척을 하면서 아버님 괜찮으신 거예요? 라고 과장된 목소리로 엄청 걱정하는 척 연기를 냈다. 왔네 양치기 소년. 연기 그만하고 썩 꺼져. 어디서 어른을 놀려? 멀쩡한 시아버지 다 죽어가는 사람 만드니까 좋던? 그런 거짓말 했다가는 천벌받아 너. 진수야, 너 이런 애랑 계속 사느니 이혼을 해 차라리. 일단 진정하세요. 남편이 나한테 눈을 찡긋해 보였고 무슨 뜻인지 안 나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근데 전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또 잘못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머님이 저한테 거신 전화 제가 다 녹음해뒀거든요? 제가 그래도 의사인데 어느 병원인지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여러 번 다시 들었는데 대체 어느 부분을 제가 잘못 듣고 헛소리를 했다는 건지 어르신분들도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그렇게 말하고 녹음 재생 버튼을 누르자 방금 전 시어머니와 나눴던 대화가 또렷하게 모두의 귀로 전달됐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제 보니 거짓말쟁이는 따로 있었네. 며느리한테 돈 뜯어내려던 속셈이었어? 분위기가 반전됐고 분노의 화살은 시어머니를 향했다. 시아버지와 친척분들이 시어머니를 비난하자 사과는커녕 오히려 자기가 더 화를 냈다. 왜 다들 나한테 화를 내? 아니 몇 번이나 봤다고 진수 첫 편을 들어. 그럼 며느리한테 사기쳐서 돈 뜯어내려던 인간 편을 들라는 거야? 우리가 여태 사람 보는 눈이 흐려도 한참 흐렸어. 이런 되먹지 않는 인간 같으니라고 다신 볼 일 없을 걸세. 정말 안 볼 사이처럼 왜 그래요? 넌 무슨 심산으로 그걸 녹음해서 이 사단을 만드니? 기호활한 걸. 친척들 다 모은 것도 그거 들려주려고 일부러 그런 거지 너? 친척분들한테 연락한 건 나야. 엄마 본성이 어떤 건지 다 밝히려고. 뭐가 어째? 너 마누라한테 세뇌당하더니 그런 짓까지 하니 이젠? 그만두지 못해. 더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만해. 며느리 주제에 감히 시어머니를 능멸해? 더 어디 두고 보자. 시어머니를 향한 시아버지와 친척들의 성토와 설교는 계속됐고 그럴수록 더 큰 소리를 치는 시어머니. 나와 남편은 그냥 무시하고 시댁에서 나와버렸다. 집에 돌아온 우리는 성공적으로 시어머니를 격파한 기념으로 축배를 들었다. 치얼스! 너 어머니 표정 봤어? 장난 아니더라. 봤지 그럼. 앞으로 진짜 어머니는 신경 안 써도 돼. 명절에도 가지 말고 우리끼리 여행을 가든지 오붓한 시간 보내자. 지금까지 안 좋은 일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 자기가 사과할 일은 아니니까 괜찮아. 항상 내 편 들어줘서 고마워. 그 뒤로 시어머니와는 결혼식 장례식을 빼면 볼 일도 마주칠 일도 없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시아버지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나한테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다. 시어머니는 우리를 속여서 돈을 받아낼 속셈으로 미리 다른 데서 돈을 빌렸었는데 갚을 능력이 안 돼서 자기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큰 돈을 빌려서 어머니가 한 일은 여행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 가고 셀럽 흉내를 내면서 돌아다닌 거였다. 그러려고 빌린 돈이 2천만 원이나 된다는 사실이 발각됐다.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며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보냈다고 한다. 친척들한테서도 모두 외면당한 시어머니는 마땅히 갈 곳도 없이 길바닥을 헤매는 신세가 됐는데 소문에 의하면 사채업자들을 피해서 여기저기 떠돌면서 숨어 사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한다. 시아버지한테 쫓겨난 후 시어머니한테서 딱 한 번 저주로 가득 찬 장문의 메시지가 라인으로 도착했는데 한 글자 한 글자마다 나에 대한 분노와 저주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나는 대충 읽어보고 나서 시어머니 라인을 차단한 후 삭제해버렸다. 그 후로는 2번 다시 시어머니한테서 연락 따위가 오는 일은 없었다. 나이도 나이고 남은 인생은 절망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건 자업자득일 뿐 일말의 동정의 가치도 없다고 본다. 또 우리 부부는 다시는 시어머니와 엮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다짐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